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참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이 사태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분리독립국수장들 푸틴의 우크라 침략 역대 지원 요청,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 이 주장들이 푸틴의 우리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격퇴해달라, 이런 지금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사건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 어떤 특정한 지역은 중국인들만 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 너희들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요청을 해서 이 지역을 침략을 해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전혀 광고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전교생 449명 중 한국인 초등학생은 6명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안산에 있는 이 지역은 이제 거의 한국이 아닌 거죠. 한국 초등학생 6명밖에 안 되고 대다수가 다, 전교생 전체가 다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또 중국인이거나 그럴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안산시에 있는 옹곡동, 외국인 비율이 70%나 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파트촌하고 빌라촌 나눠져 있는 거고, 애초에 한 동네였던 원곡동하고 백원동이 이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두 개 동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70%나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초등학생은 6명밖에 안 되고, 이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이 살지 않는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그 지역이 될 겁니다. W월드라는 뉴스 기사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90% 이상인 일본 고등학교가 있다. 어떻게 일본 고등학교 안에서 중국 유학생이 90%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에는 훨씬 더 많다,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의 와타쿠 시립고등학교 사례인데, 이 일본에 있는 이 고등학교가 맨 처음에는 일본인 학교였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없어지자 그 중국인들 유학생을 받아들였고, 이제 전교생이 90%가 됐고 일본 신입생은 단지 16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곳입니다.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일본어로 혼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혼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가 중국인 유학생 미야자키현의 고등학교에서 입학식에서 일본 국가가 아니고 중국 국가가 제창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더 이상 일본이 아닌 거지, 이게 중국이지, 이게 무슨 일본입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이 중국, 결국은 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세금을 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그 교육 혜택을 준다고, 뭐 이제는 어린이들까지 보육비까지도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금을 그렇게 써서 그 아이들이 정말 100%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들 나라의 외국인들,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 세금이 쓰여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얘기하는 부분이, 대동초등학교라는 것은 중국계 신입생 비중이 이제 100%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2018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뿐만 아니라 80%를 넘는 것도 세 곳이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있고, 또 추가한 곳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80%를 넘는 것도 있고, 50%를 넘는 곳은 영등포구, 구로구, 부천시, 그리고 추가로 15곳, 이렇게 우리나라의 100%나 80%나 50%나 넘는 외국인들이 넘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고 외국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다문화 아이 적은 초등학교 갈래요, 중국인 등 많은 학교 기피 현상,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이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 학부모들은 중국인 등 많은 학교를 기피 현상에서 여기를 구로, 금천, 영등포로 떠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산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떠나니까 이 안산 그 지역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돼서 거기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2022년 4월 10일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100만 명 중국인 시대,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충돌, 커지는 반감. 이게 다문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똑같아서 그들이 잘 지내면 모르겠지만 이 100만 명이 되는 중국인 시대에서 가뜩이나 중국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뭐 한복이 자기 될 거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 될 거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반중에 대한 정서가 더 심합니다. 자, 뉴시스 2021년 9월 23일 기사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 육박했다.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2006년 5.3일 지방선거 때는 6,723명에 불과했던 부분이 2018년에는 10만 6천 명이 되더니 여기서는 내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올해는 지금 12만 명이 지금 넘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 처음에 6,700명에서 시작했던 게 12만 명이 되는 게 지금 16년 만에 20배 정도 그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는 계속해서 난민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00명, 200명 되는 이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난민법은 없애버리고 직접적인 그 난민이 발생하는 그 지역들을 지원을 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수의 몇 명 데려와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난민법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제도가 악용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세금이 쓰여지는 거 반대하고 있는데 이 난민에 대한 부분이 제목에 보면 10년 새 난민 신청 5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2009년에 시작을 할 때 324명에서 시작을 했던 게 2018년에는 16,173명으로 5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난민 신청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선거 투표 맨 처음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 했지만 상당히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 그리고 부천 지역 이런 것이 장악당하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국 수장들이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보면 인천일보에서 안산시 원곡동 1동 제2기 주민자치 출범 그러면서 원곡동 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원곡동 비율이 70%가 외국인이에요. 그럼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안산시 원곡동 주민자치는 누가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까? 외국인이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지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중국인 마을, 어떤 지역은 러시아 마을, 어떤 지역은 무슬림 마을 이렇게 한 나라가 쪼개진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왜 이렇게 주민자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특히 이 분리독립국 수장들의 푸틴의 우크라이나를 침략 격퇴 지원 요청하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한 시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심각성을 아셔서 주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